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분노와 모욕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강경 대응입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현직 대통령의 공방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정치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종우 시장님. 네. 전에 어떤 강경, 초강경 발언이 청와대 입장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응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시질 않네요. 청와대에서 강경한 발언인데 대통령의 어떤 표현으로서는 사실 가장 높은 수위겠죠. 분노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대통령도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쓴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 그렇다면 그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사실 문 대통령의 심기가 안 좋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김성환 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훈 박사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취재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지가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언급을 했으나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나오기 이전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실은 뭐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640만 불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 이번에도 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좀 도를 지나쳤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와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써서요. 어떤 장면이 문 대통령을 화나게 했는지 그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가 화나게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를 넘어서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적폐청산이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동안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박연차 회장을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그때 교차 세무조사라고 해서 조사권을 남용을 했다. 결국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확인된 게 있고요. 둘째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모욕 주기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스스로도 인정을 했듯이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일단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흘려줘라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언론에 이른바 우리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비운의 그런 일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분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임 대통령을 일단 수사하게 됐고 결국 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본인을 향해서 검찰이 이 수사를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본인이 했던 것은 정당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생각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들인 것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주 적게 많은 나이는 작지만 제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준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긴급한 청와대 입장 발표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전면전을 해보자라고 읽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게 대통령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를 쳤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봉화마을에 가서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찾아오겠다 했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친 건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내가 끌어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당신한테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뭐 두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그래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난 분노합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현직 대통령 간의 말싸움 내지는 전현직 대통령 간의 분노의 화살을 그냥 계속 아직 날 것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것은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검찰의 수사를 보자.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입장 발표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과했다고 봅니다. 참으셨으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 왜? 대통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끌어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간의 어떤 공방,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건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절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저는 이제 이 청와대가 대응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반응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일부러 굳이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아킬레스건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끈할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그야말로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MB 쪽의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정제된 표현을 좀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표현하면서 아마 다시 재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시계를 잠깐 9년 전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혹시 또 인사를 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오랜만에 과거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당시 백원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연결식 때 저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하자 항의하는 모습 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 저 경원들에게 이제 끌려 나갔던 모습도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계신데요. 예, 평론가님 저렇게 백원우 비서관이 이제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뒤에 저는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네. 저 당시만 해도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감성적으로는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말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 기억을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이제 지금 현재 백원의 비서관이 당시 이제 고함을 친 이렇게 고함을 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주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그랬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주 입장에서 정말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도 지금 아마 기억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어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대결이든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이든 프레임을 짜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예.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걸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받아주면 앞으로 정치적 공방이 훨씬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에 일종의 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도 뭐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뭐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절반 동의가 유행인지 뭐 다들 약간씩은 평가가 엇갈린다면 일단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요. 아까 이종우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거를 꺼내니까 글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 직위를 내려놓고는 노 전 대통령의 심적 부채가 있긴 있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도 보면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대목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저께까지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다른 어떤 대응은 안 하다가 예. 오늘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 자신의 어떤 심경을 밝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전에 어쨌든 인간 문재인으로서 사실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뭐 두 분이 바라보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가고요. 또 이 아까 그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급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빛에서 거리를 두고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처럼 비춰졌는데 지금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종우 박사님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3분 동안 750자의 입장문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베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참 부지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아주 순발력 있게 다 비교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청와대에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다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거를 이제 퇴임하면서 이제 복사본을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청와대 쪽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이걸 빨리 내놔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도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본인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사도 받고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제 포기를 하죠. 자, 그 이지원 자료를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제 또는 국가기록원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예.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내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기조의 얘기를 어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조금 참고해서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원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물어달라. 이건 리더라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베꼈다 판박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다른 예전에 있었던 2008년과 2004년 대국민 담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영감을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걸 따라했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긴 한데 이번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 이제 탄핵 전국 당시에 그때 이제 입장을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서 촛불의 행렬을 보며 저 자신을 자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바로 직후부터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촛불 집회가 또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이슬을 이게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겹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성명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2008년도에 이지원 시스템이 문제가 됐을 때 보냈던 편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내용도 제가 이제 편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게 차라리 내 그 밑에 있었던 그 직원들을 그 책망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드러내지 말고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 발표한 거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별로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그 전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은 여러 건의 수사가 있었지만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다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맥락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 나와는 관련이 없는데 측근들이 다 그 문제를 처리하거나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고 그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번에 나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거나 측근들이 다시 입을 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잘못 없지만 내가 포괄적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명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측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거하고는 조금 느낌을 많이 좀 다르게 저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은 전현직 대통령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 과거 최측근과도 싸워야 합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받은 그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저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개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예, 김희중 전 실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김 전 실장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전부터 보도를 좀 보니까 김 전 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더라.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나요.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일단 김희중 부속실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99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사실 의전 비서관을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갔을 땐 제1부속실장, 거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희중 부속실장이 임기 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저축은행 사건 아시죠?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저축은행들이 퇴출 안 당하려고 전방위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현직 부속실장으로서 사실은 사표를 던지고 1년 3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그냥 항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그때도 기사가 나갔지만 이제 곧 사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2월 달에 한 번 사면을 하거든요. 한 7개월 정도 이 형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을 못 받으니까 사면해 주실 거다 그러고 그냥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비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투신 자살을 해요. 이 기억이 왜 나냐면 그때 당시에 기자들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실제로 장례식장을 갑니다. 다 가진 않고 그때 대표로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MB 측 사람들이 청와대도 아무도 그렇고 안 아무도 안 찾았고 이 당사자가 사실은 아직 형기를 안 맞춘 상태라 가석방돼서 나와 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상주인데 인사도 안 받고 벽을 보고 앉아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가슴이 아파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당시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이걸 터뜨렸어요. 뇌물 사건은 근데 한국일보 단독 이 평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협회보에 쓴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뜻밖이었다. 이 김희중 실장은 15년 동안 지켜본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다. 거리를 둔 사람인데 이 김희중 실장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단독 기사를 낸 나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평이에요. 당시의 어떤 느낌은 김희중 실장이 굉장히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자기가 가는구나.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근데 아내가 죽은 건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다. 당시 기억에 사실 기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종훈 박사님, 우리가 몰랐던 저런 배경에 김희준 정 실장이 최측근이었습니다만 특활비 관련해서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상식적입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 진술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로 남기 싫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 그냥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뭐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이런 아빠로 남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옥 여사에게 이제 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그게 이제 명품 구입에 활용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명품 상황인데. 구입은 일단 뭐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주장인데 일단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실장이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중에 문고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주 사생활까지도 챙기는 그런 자리였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 돈 관리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홀히 대했을까? 저는 참 그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지금 오늘의 이 지경까지 좀 온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저도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가이기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라도 사람을 챙겨야 할 텐데 15년이나 본인을 보좌한 사람을
아내의 상태 찾아가지도 않았다? 저는 좀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김희준 전 부속실장 문제뿐만 아니고요.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을 다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입을 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주성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득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형이죠. 코오롱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코오롱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로 또 데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 옆에서 두고 또 국정원장보다도 오히려 기조실장을 더 인선을 신경 쓴다고 해서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김주성 전 기조실장도 지금 돈 갖다 줬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보면 사람 관리 제대로 못해서 나타난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성우 전 사장의 경우에 지금 다스 전 사장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현대건설에서 8년 동안 같이 근무했어요. 자금 담당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자금 담당을 맡았다고 하는 거는 사장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김성호 전 사장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기공 처음 만들 때부터 개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하나하나는 잘 모르지만 결국 가장 근접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편을 들기 싫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뭔가 사연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었다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현직 대통령의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정우 실장님. 네네. 뭐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잖아요. 뭐 그 논리대로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힘을 더 받진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있긴 있어서요. 바로 그 점에서 사실 좀 부적절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마치 만약에 검찰이 법대로 정말 처리를 했는데 이게 까지 만약에 간다고 치면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참으셨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 분노와 모욕이라는까지 표현까지 썼던 MB 대통령을 겨냥했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치권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3분 동안 750자의 입장문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베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참 부지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순발력 있게 다 비교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청와대에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문건들을 다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거를 이제 퇴임하면서 이제 복사본을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청와대 쪽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이걸 빨리 내놔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도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본인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조사도 받고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제 포기를 하죠. 자, 그 이지원 자료를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제 또는 국가기록원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예.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기조의 얘기를 어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조금 참고해서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원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물어달라. 이건 뭐 리더라면 뭐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뭐 베꼈다 판박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 다른 예전에 있었던 2008년과 2004년 대국민 담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영감을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걸 뭐 따라했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긴 한데 이번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 이제 탄핵 정국 당시에 그때 이제 입장을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서 촛불의 행렬을 보며 저 자신을 자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바로 직후부터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촛불 집회가 또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이슬을 뭐 이게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겹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성명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2008년도에 이전 시스템이 문제가 됐을 때 보냈던 편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내용도 제가 이제 편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게 차라리 내 그 밑에 있었던 그 직원들을 그 책망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드러내지 말고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 발표한 거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별로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그 전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은 뭐 여러 건의 수사가 있었지만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다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맥락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 예. 나와는 관련이 없는데 측근들이 다 그 문제를 처리하거나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고 그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번에 나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거나 측근들이 다시 입을 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잘못 없지만 내가 포괄적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명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측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또 인사를 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오랜만에 과거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당시 백원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연결식 때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하자 항의하는 모습 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 경호원들에게 이제 끌려 나갔던 모습도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계신데요. 예, 평론가님 저렇게 백원우 비서관이 이제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뒤에 저는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네. 저 당시만 해도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감성적으로는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말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 기억을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이제 지금 현재 백원의 비서관이 당시 이제 고함을 친 이렇게 고함을 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주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그랬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주 입장에서 정말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도 지금 아마 기억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대결이든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이든 프레임을 짜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텐데 예.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걸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받아주면 앞으로 정치적 공방이 훨씬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에 일종의 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도 뭐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뭐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절반 동의가 유행인지 뭐 다들 약간씩은 평가가 엇갈린다면 일단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요. 아까 이종우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거를 꺼내니까 글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 직위를 내려놓고는 노 전 대통령의 심적 부채가 있긴 있는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대목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저께까지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다른 어떤 대응은 안 하다가 오늘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 자신의 어떤 심경을 밝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전에 어쨌든 인간 문재인으로서 사실은 참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뭐 두 분이 바라보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가고요. 또 이 아까 그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급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빛에서 거리를 두고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처럼 비춰졌는데 지금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종우 박사님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어제 당시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거하고는 조금 느낌을 많이 좀 다르게 저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전현직 대통령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일단 과거 최측근과도 싸워야 합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그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뭐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저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계셨나요? 개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예, 김희중 전 실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김 전 실장이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전부터 보도를 좀 보니까 김 전 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더라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나요.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김희중 부속실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99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장 시절에도 사실 의전 비서관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로 들어갔을 땐 제1부속실장 거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희중 부속실장이 임기 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저축은행 사건 아시죠?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저축은행들이 퇴출 안 당하려고 전방위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현직 부속실장으로서 사실은 사표를 던지고 1년 3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그냥 항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그때도 기사가 나갔지만 이제 곧 사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2월 달에 한 번 사면을 하거든요. 한 7개월 정도 이 형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을 못 받으니까 사면해 주실 거다 그러고 그냥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비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가 투신 자살을 해요. 이 기억이 왜 나냐면 그때 당시에 기자들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실제로 장례식장을 갑니다. 다 가진 않고 그때 대표로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MB 측 사람들이 청와대도 아무도 안 그렇고 찾았어요. 아무도 안 찾았고 이 당사자가 사실은 아직 형기를 안 맞춘 상태라 가석방돼서 나와 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상주인데 인사도 안 받고 벽을 보고 앉아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가슴이 아파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당시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이걸 터뜨렸어요. 뇌물 사건은 근데 한국일보 단독 이 평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협회보에 쓴 그걸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뜻밖이었다. 이 김희중 실장은 15년 동안 지켜본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다. 거리를 둔 사람인데 이 김희중 실장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단독 기사를 낸 나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평이에요. 당시의 어떤 느낌은 김희중 실장이 굉장히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자기가 가는구나.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근데 아내가 죽은 건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컸다. 당시 기억에 사실 기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종훈 박사님, 우리가 몰랐던 저런 배경에 김희준 정 실장이 최측근이었습니다만 특활비 관련해서 실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상식적입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 진술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로 남기 싫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 그냥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뭐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이런 아빠로 남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이 다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옥 여사에게 이제 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그게 이제 명품 구입에 활용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명품 상황인데. 구입은 일단 뭐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인데 일단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실장이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중에 문고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주 사생활.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분노와 모욕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강경 대응입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현직 대통령 간의 공방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정치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종훈 실장님. 네. 전에 어떤 초강경 발언이 청와대 입장도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응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시질 않네요. 청와대에서 강경한 발언인데 대통령의 어떤 표현으로서는 사실 가장 높은 수위겠죠. 분노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쓴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사실 문 대통령의 심기가 안 좋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김성환 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훈 박사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취재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지가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네,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언급을 했으나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나오기 이전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실은 뭐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640만 불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 이번에도 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좀 도를 지나쳤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분노와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써서요. 어떤 장면이 문 대통령을 화나게 했는지 그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가 화나게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를 넘어서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적폐청산이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동안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박윤차 회장을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그때 교차 세무조사라고 해서 조사권을 남용을 했다. 결국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확인된 게 있고요. 둘째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모욕 주기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스스로도 인정을 했듯이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일종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흘려줘라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 본인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언론에 이른바 우리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비운의 그런 일까지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분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임 대통령을 일단 수사하게 됐고 결국 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본인을 향해서 검찰이 이 수사를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본인이 했던 것은 정당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생각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들인 것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주 좋게 많은 나이는 제보다 제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맺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긴급한 청와대 입장 발표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전면전을 해보자라고 읽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게 대통령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를 쳤을 때가 언제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봉화마을에 가서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찾아오겠다 했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친 건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내가 끌어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당신한테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뭐 두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그래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난 분노합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현직 대통령 간의 말싸움 내지는 전현직 대통령 간의 분노의 화살을 그냥 계속 아직 날 것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것은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검찰의 수사를 보자.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입장 발표가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과했다고 봅니다. 참으셨으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 왜? 대통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끌어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간의 어떤 공방,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건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절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저는 이제 이 청와대가 대응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반응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일부러 굳이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아킬레스 건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끈할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는 그야말로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모양새를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MB 쪽의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정제된 표현을 좀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았을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진보 세력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표현하면서 아마 다시 재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시계를 잠깐 9년 전으로